종목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왜이고요. LG이노텍 먼저 열어볼까요? 3분기 실적은 그저 그러했습니다. 근데 북미 쪽의 주요 거래선들이 신규 스마트폰을 출시하면서 카메라 모듈, 3D 센싱 모듈 등등의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인 거죠. 4분기 최대 실적 예상되고 있고 이런 부분이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 나옵니다. LG이노텍 6% 가까운 급등으로 오늘 같은 장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12만 8,500원이고요. 장 시작부터 하락장에서 선방하는 종목은 있습니다. 통신주가 대표적으로 그러했는데요. SK텔레콤이 그 가운데서도 2% 넘는 상승으로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종목도 줄줄이 밀려나고 SK텔레콤 강세를 보이고 이래서 한때 코스피 시총 순위 6위까지 올라가기도 했었습니다. 지금은 다시 또 순위가 바뀌었지만 실적 결과도 일단 봐야 되긴 할 텐데 실적은 다음 주 화요일에 예정이 돼 있습니다. 28만 4,500원입니다. 한국전력 진짜 많이 떨어지더니 하락장 속에서 어제 오늘 반등이 조금은 나옵니다. 오늘도 한 2%대 정도? 진짜 많이 주가 빠졌었잖아요. 지난 11일을 기점으로 계산을 한번 해봤더니 PBR이 거의 0.22배? 역사적 최저 수준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실적을 고려한다고 쳐도 주가가 너무 싸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긴 한데요. 어제 오늘의 상승이 더 이어질 수 있으려나? 여기는 아직까지는 모르겠다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28,050원입니다. 지난해 4월이었던가요? AP시스템이 인적 분할해서 재상장했잖아요. AP시스템도 진짜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재상장하고 나서 올해까지 주구장창 바닥 모르고 빠졌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3% 가까운 상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뿐만이 아니라 최근 들어서 기관 투자자들이 계속 삽니다. 이제는 저점 매수 관점으로 이걸 보고 있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부진하게 나온 종목도 볼게요. 네이버입니다. 엉망이었습니다. 실적 성적표가요. 일본의 자회사죠. 라인이 영업 적자를 기록을 했고요. 또 광고 매출 비수기에 접어드는 기간이기도 했고 4분기 연속으로 영업이익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이버 전체에 대한 어떤 수익성 악화, 이거 큰일 났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 주가를 어떻게 보면 될까요? 11만 8,500원 현재가고요. 대응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 반대로 정말 최고의 실적을 냈습니다. 트리플 크라운,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사상 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럼 뭐합니까? 주가가 이렇게 또 반대로 계속 빠지고 있는 걸요. 오늘도 3% 추가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SK하이닉스는 어떻게 봐야 되죠? 전략 챙길 거고요. 시장에 대한 얘기도 빼놓지 않겠습니다. 2% 안팎의 하락으로 오늘 또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번 달 들어서 우리 시장에서 나간 그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시장에 대한 판단은 또 어떻게 내려볼 수 있을까? 오늘에 대한 판단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벨 인베스트먼트 송병주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주세요. 네. 오늘 어떻게 평가를 좀 내리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시장에 대해서 기사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날개 없는 추락이다, 이제 바닥이 없는 우리나라 증시다, 이런 좀 비관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좀 과도한 표현이 아닌가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우리나라 이제 실적이라던가 이제 펀더멘털 대비해서 상당히 좀 너무 과도한 수치만큼 빠졌다라고 좀 보고 있고, 저는 이 단계가 사실 좀 너무 비관론적인 부분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산업이 좀 진화하면서 나타나는 성장통이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이지 않느냐, 이렇게 좀 평가를 내려드리고 싶은데, 어떤 부분에 대한 성장통이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이 디지털 카메라가 출시가 됐을 때 사실 이 카메라 필름 시장이 상당히 어려워졌었잖아요. 최근에 이제 휴대폰 카메라조차도 이 디지털 카메라만큼 성능이 좋아졌기 때문에 산업이 계속적으로 진화하는데, 우리가 2020년을 기점으로 두고 사실 이제 로보터라던가 또는 자율주행 자동차, 이런 모든 산업들이 진화하는 것에 따라서 그만큼 또 도태되는 산업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런 이제 변곡점이 우리 시장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장에 지금 실적이라던가 펀더멘털 대비 상당히 많이 빠져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정말 이제
상식적으로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서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인 요인으로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투매 현상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 시장에서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투매에 동참하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크고 손절 라인은 이미 지났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작정 버티기보다는 시장의 일시적인 반등이 나타났을 때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겠다라는 전략을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코스피 차트를 보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화면을 보시면은 우리나라 이제 증시를 보시면 1분기, 2분기 때 박스권을 나타냈죠. 무역 분쟁 이후로 이제 하락을 하면서 박스권을 나타냈는데 이때 신용잔고가 한 11조 원 정도 됐어요. 근데 상당히 걱정스러운 거는 지금 급락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2,400포인트에 불과했었던 이 신용잔고는 거의 유사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아직까지도 개인 투자자들이 신용 매수로 인해서 버텨야지 하면서 과도한 이제 대출이라든가 신용대출을 통해서 이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증시가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위치에 있다. 이런 것들을 역이용해서 메이저 수급들이 단기간에 한 번 더 눌러줄 수 있는 가능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좀 보수적으로 보시되 우리가 단기간에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나오는 이슈, 내일 나오는 이슈에 따라서 당일 매매 진짜 짧게 잡고 대응을 하시는 방법도 오를 수가 있겠고 나는 이제 잡주를 안 하고 장기적인 뷰로만 본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할적으로 일괄 매수가 아니라 분할로 잡아가신다라고 하면은 내년 이제 하반기쯤에는 어느 정도 웃을 수 있는 상황들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수의 급락폭이 너무나 두드러져서 신용잔고가 많이 줄었겠거니 생각했는데 딱히 그렇지가 않네요. 이게 맞습니다. 진짜 추가적으로 급락이 나온다면 조금은 우려스러운 부분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금 긴 시각에서 본다면 그럼 코스피, 코스닥에 대한 투자 의견 자체는 좋아요로 가실 수 있을까요? 그렇죠. 좋은 사실 얘기들을 좀 해주는 것 같아서요. 그래도. 우리나라 증시에 대해서 제가 안 좋게 본다면은 전문가 활동을 못 하고 있겠죠. 사실 장기적인 부로 봤을 때는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금리라던가 우리의 뭐 임금이라던가 증시는 항상 우상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금융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거나 또는 이제 뭐 증권사가 파산하거나 은행이 파산하지 않는 이상은 항상 회복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마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희망을 그래도 조금 가져보면서 네.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AP 시스템을 보겠습니다. 아 진짜 많이 빠지더니 세상에 너무 아이러니하게 이렇게 급락하는 장 속에서 오르는 것 좀 보세요. 네. 이건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할까요? 최근 수급이 조금 들어와주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제 AP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6년, 17년 상당히 인기 있었던 종목이죠. 이제 그렇죠. 네, 네. 바닥에서 한 10배 가까이 끌어올렸었던 이제 종목인데 이 주요 산업은 이제 인적 분할되면서 AP 시스템이 주로 하고 있는 사업은 이제 OLED 장비에 대한 검사 장비를 주로 제작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주가가 뭐 박스권에서 머물러 있지만 그래도 이제 하락장 대비해서 상당히 좀 견고한 흐름들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최근에 또 나왔던 호재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재료가 LG 디스플레이가 3분기 실적 발표를 했을 때 이번 연도에 최초로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이 됐잖아요. 네. 아직까지 주가가 못 오르고 있는 이유는 LCD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까지 우려감이 깊다라는 부분들인데 사실 흑자로 돌아서게 만든 것들이 바로 OLED 시장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이 중국이랑 우리나라 이제 이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경쟁을 하면서 가장 약했던 부분들이 LCD인데 LCD가 왜 우리가 경쟁력이 안 되냐?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도 싸고 이제 부품이 훨씬 더 저렴하기 때문에 출하량 자체도 우리나라가 중국한테 이길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LCD보다는 OLED가 이 시장 진입 장벽 자체가 높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OLED 쪽에서는 선점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특히나 이제 LCD보다는 OLED에 대한 TV의 판매량이 상당히 급증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 AP 시스템에서 제작하고 있는 공정 장비에 대한 수혜도 동반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OLED 장비뿐만 아니라 제가 이 AP 시스템 같은 경우에 추천주로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크게 수익권은 아닙니다만은 제가 보고 있는 관점으로는 이제 이 폴더블 폰에 대한 출시를 우리가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년 초에 폴더블 폰에 대한 출시가 좀 예정이 되어 있는데 폴더블 폰에는 이 플렉서블 디스플레이가 탑재가 돼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엣지폰 같은 경우에는 밴디드 디스플레이라고 해서 그냥 양 옆에만 구부러지는 디스플레이거든요. 근데 이 폴더블 폰 같은 경우는 완전히 구부러지고 단단한 디스플레이가 필요한데 그 디스플레이를 공정을 할 때는 반드시 엘레로 장비라는 것들이 필요해요. 그런 장비를 만들고 있는 것들이 AP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박스권 돌파하고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 의견 좋아요로 이번에도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AP 시스템, 네, 한번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살펴봐야 할 종목이 이제 다시 되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좀 실적이 많이 안 좋은 쪽 볼까요? 네이버 살펴보도록 합니다. 실적 부진, 라인 영업 적자, 광고 매출 이것도 부진하고 안 좋은 얘기들 뿐이고 주가도 진짜 안 좋게 흘러가요, 자꾸. 근데 그렇죠. 이제 그동안 반영 다 됐던 거 아닌가요? 또 떨어질 게 남아있나 봐요. 살펴주십시오. 사실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실적이 안 좋긴 합니다만은 이 기업 자체에 대해서 안 좋은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없을 거예요. 네,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그렇죠. 이제 네이버는 진짜 길 가다가 물어봐도 좋은 기업이다라고 할 만큼 사실 우리나라 포털 사이트에서 1위를 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이 기업의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뷰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창 시절 때 전교 500등 하던 친구가 400등을 한다 그래도 감흥은 없지만 전교 1, 2등 하던 친구가 한 50등까지 떨어지면은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라고 해석을 하거든요. 이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지금까지 국내 포털 사이트 1위까지 했던 업체가 최근에 실적이 왜 안 좋냐에 대해서 상당히 좀 예민하게 반응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실제로 보여주는 실적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 네이버의 실수가 하나 있었죠. 유튜브한테 이 동영상이라든가 콘텐츠 시장을 완전히 뺏겨버렸던 부분들이 네이버의 주요 매출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감소한 부분들이 있겠고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자 네이버가 지금 당장의 매출에 긍긍한 게 아니라 이제 미래 산업에 대해서 좀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라인 같은 경우에도 적자를 지속하고 있지만 라인페이를 출시하면서 어떻게 보면 제2의 뭐 이제 삼성페이 같은 시스템을 만들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지금 당장 상용화되지 않고 있는 뭐 자율주행 자동차라든가 AI 이런 쪽에다가 투자액을 상당히 많이 늘렸습니다. 2분기만 해도 한 1,000억 원 정도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은 3분기에는 한 2,000억 정도 투자를 했는데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당장 다음 분기 내년 1분기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네이버라는 기업에 대해서 단순히 지금 포털 사이트 1위 업체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레벨을 한층 더 높이기 위한 투자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 이 진행 단계에 대해서 실적이 당장 반영이 되지 않을 뿐더러 지금 투자 심리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하락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액면 분할에 대한 효과를 사실 보지를 못하잖아요. 아모레퍼시픽이라던가 삼성전자의 액면 분할 사태를 보면은 사실 순기능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더 원활하게 매수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시스템이 사실 액면 분할인데 이런 것들을 역이용하는 것들이 바로 저가에서 매수해 놓은 메이저 수급들이거든요. 개인들이 들어올 타이밍에 맞춰서 기관들이라든가 외국인들이 순매도를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분간은 좀 피해 가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이 안 나올 수밖에 없죠.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있을 만한 이 업종의 종목이니까요. 그렇죠. 새로운 먹을거리를 위해서 새로운 시장에 돈을 때리는 것이고 그에 대한 성과는 아직까지 우리는 물음표를 찍고 있지만 언젠가는 정말 확 다가올 거라고 믿어 의심치는 않습니다. 근데 네. 이제 조금 확인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서요. 그렇죠. 투자 의견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어떻게 가야 돼요? 일단 이제 나빠요라는 의견을 드리기엔 좀 과도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재료를 하나 말씀드린다면은 네. 최근에 이제 은산분리 규제에 대해서 완화가 된다라는 이야기들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그 해당 사항에 되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원래는 자본금이 10조 원 이상이 되는 ICT 업체들에 한해서는 인터넷 은행에 대한 지분을 갖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서 네이버 뱅크가 또 생겨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신규 접근에 대해서는 당분간은 보수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겠지만 수급이 돌아오거나 좀 주가가 안정화됐을 때는 연말이나 내년 연초쯤에는 어느 정도 분할로 잡아가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려서 네. 글쎄요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투자 의견은 글쎄요 찍고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합니다. 네이버와는 반대로 정말 좋은 실적을 내놓은 SK 하이닉스 살펴볼 텐데요. 주가는 힘이 없죠? 계속 빠져내리고 있는 상황이고 실적은 뭐 3분기에 잘 나올 것이라고 예상은 하긴 했는데 또 네. 수치로 보면 또 와, 진짜 대단하다라는 생각은 해요. 그 영업이익률이 10,000원짜리 물건 팔아서 절반 이상은 하이닉스가 다 남겨서 가지고 간다는 정도의 수치가 나온 거잖아요. 맞습니다. 시장은 근데 외면합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근데 사실 이제 3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올해 연말까지의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이미 이번 1분기, 2분기 주가가 반영이 되었다라고 좀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3분기 실적이 잘 나올 것이라는 것들은 이번 연초부터 이미 다 시장에서 알고 있었던 부분들이고 그 부분들이 이미 반영이 되었고 지금 주가가 빠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급가인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그 공급가인 현상에
주범은 중국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미국과 중국이 무역 분쟁을 하는 이유가 일단 첨단 산업에 대한 부분들인데 중국이 알았어 그러면은 너네한테 이제 물건을 안 사오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기술력을 향상시켜서 반도체를 만들어 볼게라고 해서 한 200조 정도 투자를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분간 무역 분쟁에 대한 여파를 맞을 수 있다라고 보고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한 3년 정도 사이클이 있긴 하지만 일단 단기적으로 한 6만 원대 초반까지는 지지부진한 흐름 나타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가가 한 6만 4천 원대인가요? 네, 맞습니다. 6만 4,700원대네요. 예. 네. SK하이닉스 그러면 투자 의견 뭐 좋아요 찍기는 좀 그렇고 한 중간 정도로 성적을 매길까요? 네, 이제 글쎄요라고 의견 드리고 사실 가지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굳이 이제 정리를 하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신규 매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실한 재료 또는 확실한 결과에 대해서 보고 투자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의견 정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긴 했는데 사실 시장 전체에 대한 이야기가 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궁금하실 것 같아서요. 뭐 네. 조언 한 말씀 해주신다면 아니면 나 지금 매매할 때 이렇게 하고 있어라는 뭐 한 말씀 주신다면요. 사실 이제 현금도 자산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제가 어느 증권사에서 모의 투자 또는 실전 투자 대회를 하고 있는 모습을 봤는데 네. 지금 2,000명이 참가를 했어요. 그 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매매를 안 한 분들이 상위 3% 안에 들더라고요. 그만큼 네, 그게 현금 자산도 사실 엄청난 자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이 안 좋다고 급격하게 이거 당장 내가 수익 내야 돼라고 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 우리는 시기 적절한 부분들을 찾아서 정말 정확한 재료가 나왔을 때 들어가면 되고 이미 지금 투자해서 어떻게 보면 손해를 많이 보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곧 회복될 거니까 크게 걱정하지 마시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3시 28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오늘장 마감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내일 탑픽은 종목 가운데 지금 좋아요 주신 게 AP 시스템밖에 없어서 이거 맞습니다. 그대로 가져가도 될까요? 네, AP 시스템 탑픽 드리고 네 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종목은 계속해서 눈여겨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송병주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저희는 바로 마감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장이 또 한 번 급락하면서 블랙위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중에 3% 이상씩 밀려나면서 아연 실색하게 만들었는데요. 지금 상황도 급락세를 여전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1.59% 하락한 2064선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코스닥은 약 2% 가까운 약세로 진행이 되면서 685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해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큰 종목들이 3에서 4% 이상씩 내리면서 충격을 더하기도 했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은 삼성전자가 3.64% 밀려나면서 4만 1,000원까지 내려왔고 SK하이닉스가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약세장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눈여겨보셔야 할 종목이 있습니다. 셀트리온인데요. 장중에 6%가량 넘는 약세를 기록하기도 했지만 모든 부분을 반납을 하고요. 4.66%까지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3만 6천 원 선에서 마감을 준비하고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결국 회복을 하지 못합니다. 3% 가까이 밀리면서 장을 마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40만 원 이탈이 됐네요. 자, 호가 분위기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주식시장을 뒤엎은 공포 심리가 좀처럼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오늘도 연중 최저치를 쓰면서 패닉에 만들었고요. 코스피 한때 2040선마저 붕괴됐지만 그래도 마감 와서는 2060선 사수를 했습니다. 또한 코스닥 어제 700선 이탈과 동시에 오늘 쭉 밀려 내려왔는데 오늘 686선까지는 그래도 저가 대비는 일부 만회하면서 마감을 지었네요. 수급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이달 들어서만 현선물 시장 모두에서
5조 원 넘게 팔고 있습니다. 심상치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 이 시장에서만 3,479억 원을 매도했습니다. 세일코리아에 대한 우려감을 더 키우면서 개인도 동참을 했네요. 2,330억 원을 매도했습니다. 반면에 기관만이 사자를 외치면서 5,677억 원을 샀는데 금융투자 중심의 사자가 들어왔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수급이 달라졌습니다. 외국인이 무려 7거래일 만에 매수 우위로 전환이 된 점이죠. 1,000억 원 넘게 샀고요. 기관도 마찬가지로 금융투자 중심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1,366억 원을 샀습니다. 다만 개인은 역시 패닉에 질려 있었습니다. 2,430억 원 매도 우위로 집계가 됐습니다. 종목 보겠습니다. 현대차 오늘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어닝 쇼크 소식이 들려오자마자 장중에 12%까지 쭉 밀렸습니다. 하지만 저가 대비는 일부 만회했습니다. 기관의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6.98%가량 하락을 하면서 11만 원 선에 마감을 지었습니다. 자, 다음은 화학주 보겠습니다. 공포장 속에 오늘 장 초반만 하더라도 던지자라는 심리가 강했는데요. 장 마감 근처 와서는 매수 주문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일부 종목들의 반등이 있었습니다. 롯데케미칼, LG화학 2에서 3%의 오름세, 하나케미칼, 대한유화도 오르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마감 분위기도 함께 돌아봤습니다.